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31에서 32페이지 조립제법이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립제법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그때 개수만을 사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모두 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서는 나머지만 빠르게 구했었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목까지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그냥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보다는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목과 나머지를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항식의 나눗셈을 실제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좀 더 이제 실전에서 쓰실 때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조립제법으로 계산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인지 일단 알려드릴 텐데 교과서에 있는 예제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자, 일단 뭐 복습도 할 겸 우리가 직접 나눗셈을 그냥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기억 다 하시겠죠? 자,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라는 요 다항식을요. 이제 x 마이너스 2라는 1차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조립제법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1차식으로 나눈다. 1차식 요거 보시면 되는데 자 나누는 거 기억하시죠? 그쵸? 지금 3x 세제곱을 만들어야 되니까 x에다가 3x 제곱을 곱하면은 3x 세제곱이 나오겠죠. 그리고 옆에다가 마이너스 6x 제곱 써주시고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빼주면은 2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이제 x에다가 2x 곱해야 2x 제곱이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을 계속해서 해주시면 돼요. 이제 좀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제가 이렇게 좀 속도 내봐도 괜찮겠죠. 그러면은 빼주면 다시 6x-5가 되고 x에다가 6 곱해야지 6x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다시 마지막으로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은 나머지는 7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3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6이 몫이고요. 그리고 17이 아니죠. 7이 나머지라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1차식으로 나눈 상황이기 때문에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상수로 나오는 게 맞겠죠? 그쵸? 그래야지 나눗셈이 완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써가면서 목과 나머지를 구했어요. 직접 나눗셈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은 개수만을 한번 써볼 거예요. 개수만.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x 세제곱자리고 여기는 x 제곱자리고 여기는 x 자리고 여기는 상수항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x 세제곱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개수만 앞에다가 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차피 자리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혹시나 뭐 3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5다 이렇게 쓸 때는 우리가 어차피 여기 한 칸 띈 다음에 5를 썼었죠.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수만 쓰더라도 이게 어떤 몇 차항의 개수인지를 바로 사실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줄 거냐면요. 자, 여기 개수 3,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5만요. 따로 쓰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제 3,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5라고 쓸게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개수만 가지고서 쭉 늘어났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늘어나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뭘로 나누냐면요. 1차식 x-2로 나누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파에 해당하는 거 x-알파로 나눌 때거든요. 그럼 그 알파에 해당하는 건 2가 되겠죠? 그걸 이제 어디다 쓴다? 요 옆에다가 써주세요. 자, 이 조립제법이라는 것도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계산 과정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를 보고 익히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니은자로 쭉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계산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맨 앞에 있는 3 있죠? 3을 그대로 내려줘요.
3을 그대로 내려주면 여기 3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요 3에다가 2를 곱할 거예요. 2가 무슨 2냐면요.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해놓은 저 2 있죠? x-2로 나눌 때 그 2를 여기다가 곱해줄 겁니다. 그래서 3에다가 2를 곱한 수를 저 위쪽에 써주는 거예요. 오른쪽 위에다가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마이너스 4랑 6을 더해줄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4랑 6을 더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또 2가 나왔죠? 여기다가 이제 2를 한 번 더 곱해줘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은 4가 되겠죠? 그 다음엔 2랑 4를 더해줘요. 그 다음엔 6에다가 저 초록색 2 있죠? 저거를 다시 한 번 곱해줍니다. 그러면 12가 되겠죠? 그 12를 오른쪽 위에다가 써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랑 12를 더해서 다시 아래쪽에다 써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니은자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립제법인데요. 그쵸? 이 중간 과정이 왜 저렇게 계산을 하지? 라는 거는 잠깐 이제 생각을 멈추시고 그 결과만 일단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제가 마지막에 니은자 하나 더 쳐가지고 가둬놓은 저 7 있죠? 7이 뭐예요? 얘가 나머지가 돼요. 그럼 그 옆에 있는 3, 2, 6은 뭐냐? 이 3, 2, 6은 몫의 개수예요. 몫의 개수만 쓴 거. 그런데 자리가 맨 마지막 자리는 상수항 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은 상수항이고요. 그 앞에는 1차항이 오겠죠. 그래서 2x가 되고 그 앞에는 x제곱 자리겠죠. 3x제곱이 됩니다. 이게 바로 몫이라는 거고 이게 우리가 왼쪽에서 직접 계산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놀랍게도. 놀라우신가요? 그래가지고 저 잠깐 표시를 좀 해볼게요. 여기 목자리에 있는 요 3 있죠? 3. 요 3. 네, 이게 바로 여기 있는 3이죠. 그쵸? 이게 요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3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2 있죠? 그러니까 요 2가 될 거고요. 요 2는 여기 위에 있는 요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 나오죠. 그쵸? 몫에 있는 요 상수항 6은 여기 있는 6이다. 그리고 나머지 7 있죠? 나머지 7은 이제 여기 나오는 요 7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랑 조립제법 계산할 때랑 조금 느낌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나눗셈을 왼쪽에서 직접 할 때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는 형태였죠. 그쵸? 그리고 조립제법에서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위에 있는 수랑 아래에 있는 수를 더해줬죠. 그쵸? 위에 있는 수, 아래에 있는 수 더해가지고 그 다음 수 나오고 위에 있는 수, 아래에 있는 수 더해서 그 다음 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근데 그게 차이가 왜 생기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왼쪽에서는 그쵸? 마이너스 2를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2를 계산했고 뺀 거니까 결국에는 오른쪽처럼 그냥 계산을 했을 때는 그게 플러스로 바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개수만 따와서 계산하는 거를 우리는 조립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요. 조선시대 수학자 조립제 씨가 만들어낸 방법이다 라고 이제 약간 낚시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아니고요. 네. 조선시대 수학자 조립제 씨가 아니라 그냥 요 방법이 조립제법이에요. 네. 뭐 한자는 굳이 얘기하지 않을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좀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일단 속도 자체가 빠를 수밖에 없는 게 x나 x제곱, x세제곱 뭐 이런 것들을 쓰는 시간이 절약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조금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조립제법은 이 계산 방법에 익숙해지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계속해가지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31페이지에 있는 예를 방금 보여드린 거고 그 밑에 있는 예제 3번은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그럼 우리는 32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예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32페이지에 있는 문제 6번에 1번이랑 2번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좀 옮겨서 봅시다. 이거랑 요거. 이거 실제로 제가 나눗셈을 하진 않을 거고 조립제법으로만 그냥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그 결과가
같을 거라는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조립제법은 그 막 원리를 깨닫기보다는 그냥 단순 계산 방법을 익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5다 했을 때 요 녀석들 개수를 써주세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근데 나누는 게 x 마이너스 2로 나눕니다. x 마이너스 2로 나누기 때문에 이제 알파에 해당하는 값이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를 여기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요거 할 때는 니은자 모양으로 틀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저 알파에 해당하는 수를 여기다가 적어주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방법 기억해 주세요. 맨 처음에 있는 1 있죠? 요거 그대로 아래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1에다가 저 초록색 2를 곱해서 오른쪽 위에다 써줍니다. 그 다음엔 다시 위아래를 더해줘요. 그걸 아래에다 써주시면 되고 다시 마이너스 1에다가 2를 곱해서 오른쪽 위에 쓰고 다시 더하고 다시 2 곱해서 오른쪽 위에 쓰고 더하고 하면은 끝이 나요. 그래서 여기를 니은자로 다시 막아준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한다? 마이너스 7이 나머지다. 그럼 몫은 어떻게 되겠느냐? 얘가 몫이에요. 몫. 근데 순서대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각각 2차, 1차 상수항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몫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계산 방법 익히면 훨씬 편하죠, 요게. 그쵸? 그냥 길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요렇게만 해주면은 나눗셈이 다 끝나게 되더라. 자, 한 번 더 합시다. 이번에는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15니까 지금 1차항이 비었죠. 그럼 그 빈자리를 어떻게 하냐? 0으로 쓰셔야 돼요. 0으로. 그러니까 지금 2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15로 봐주는 거죠. 이렇게 자리를 무조건 맞춰주셔야 돼요. 만약에 거기 해당하는 차수의 항이 없다. 그럼 0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해주냐면요. 여기 이제 x 마이너스 알파에서 알파에 해당하는 게 뭘까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x 플러스 3이죠. 그럼 x 플러스 3은 뭐예요? x 플러스 3은 그쵸? x 마이너스 3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걸 이제 저 왼쪽에다가 적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니은자 틀 만들어 주시고요. 2는 그냥 내려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6이죠. 그럼 오른쪽 위에 써주시고 다시 위에서 아래 거 더해주고 다시 마이너스 3이랑 곱한 다음에 오른쪽 위에다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아래에다 써주시고 9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오른쪽 위에 쓴 다음에 더하면은 나머지는 마이너스 12고 몫은 뭐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빨리빨리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생소한 방법인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지셔야만 합니다. 물론 이걸 몰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나눗셈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약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계산하는 연습을 해둬야지 시험장 가서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 뭐 이런 일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는 이 방법은 좀 연습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가 아니죠? 지난 시간에 뭐 나머지 정리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1차식으로 나누는데 이건 좀 특이한 1차식이죠. x-알파로 나누는 경우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식은 ax 플러스 b꼴로 나타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 ax 플러스 b꼴의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도 혹시 조립제법을 쓸 수 있나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다항식 fx를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누는 경우를 볼게요. 그리고 요거 당연히 a는 0이 아니죠? 왜냐면 제가 1차식 ax 플러스 b라고 했기 때문에 a는 0이 아닙니다. a가 0이면 1차식이 아니니까. 자, 이런 식으로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에서 배웠던 거 기억해보세요. 나머지 정리에서 뭐 배웠냐면은 저 ax 더하기 b가 0이 되게 만드는 x 값을 대입해서 나머지 구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 형태를 잠깐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자, 요렇게 돼요. 우리가 fx를요 ax 플러스 b로 나눈다고 할게요. 그럼 몫이 있겠죠. 그쵸? 여기에 이제 나머지가 붙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조립제법은 x-알파, 즉 x 앞에 개수가 1인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얘도 그렇게 만들어주자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똑같이 ax 더하기 b가 0이 되게 하는 그 x값을 대입한다. 그 컨셉으로 가시면요. 자, 요거 a로 묶어줄게요. a로 묶어주시면은 x,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x 더하기 a분의 b가 되죠. 그리고 a로 묶어냈잖아요. 그 a를 뒤에다 써줄게요. 그럼 qx 플러스 r이다. 요렇게 됩니다. 그쵸? 요런 식으로 써도 위에랑 아래는 지금 같은 식인 거 보이시죠? 같은 식이에요, 요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 fx를요 1차식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눈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때 몫은 aqx죠. a 곱하기 qx가 몫이 되고 r이 나머지가 돼요. r이 나머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fx를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눌 때는 이제 조립제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x 플러스 a분의 b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썼을 때는 나머지는 이제 ax 플러스 b로 나누나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나 똑같아요. 그쵸? 여기도 r이고 여기도 r이잖아요. 위에도 r이고 아래도 r이고. 그런데 몫이 달라져요. 몫이. 그쵸? x 더하기 a분의 b로 나눴을 때 몫은 aqx고 ax 더하기 b로 나눴을 때 몫은 qx예요. 자,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자, 이거 좀 봅시다.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나머지는 ax 플러스 b로 나누나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누나 나머지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fx를 ax 플러스 b로 나눴을 때 몫은 qx고 x 플러스 a분의 b로 나눴을 때 몫은 aqx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경우는 x 더하기 a분의 b로 나눌 때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몫을 구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구한 몫은요 원래 몫보다 a배가 되어 있는 거죠. 그쵸? 뭐 원래 몫이 3이라고 한다면은 x 더하기 a분의 b로 만든 몫은 3a, 뭐 이런 식으로 a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몫을 구할 때는 거꾸로 a분의 1배를 해주면은 원래 ax 더하기 b로 나눈 몫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라 요거 구체적인 수를 대입해가지고 구체적인 식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예를 들어 드릴 거냐면은 6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이라는 식을요 3x 마이너스 2로 나눠줄게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한다? 3x 마이너스 2인 상태에서는 조립제법을 바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요거 0으로 만드는 x값이 뭐였죠? 3분의 2였죠. 그걸 이용해서 나눗셈을 하는 거예요. 자,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3 앞에 개수들 쫙 써주고요. 이 자리에 이제 뭘 쓰면 된다? 저 3x-2가 0이 되게 만드는 그 값, 바로 3분의 2를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6 그대로 내려오고 6 곱하기 3분의 2 해가지고 4 쓰시고 2개 더하면 3이죠? 다시 3 곱하기 3분의 2 하면은 2죠.
마이너스 5 더하기 2 하면 마이너스 3이죠. 다시 여기다가 3분의 2 곱하면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1이다 라는 게 나오죠. 그럼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나머지는 그대로인데 요게 지금 몫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네, 맞는데 어떨 때의 몫이냐? 자, x-3분의 2로 나눴을 때의 몫이에요. x-3분의 2로 나눴을 때의 몫이다. 자, 그러면 그때의 몫이 뭐라고요? 6x제곱 더하기 3x-3입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x-3분의 2로 나눴을 때의 몫을 찾는 게 아니에요. 3x-2로 나눴을 때 몫을 찾아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쓸까요? 자, 이거 식 좀 길게 한번 써볼게요. 6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은요. 3x x 마이너스 3분의 2로 나눴을 때 몫이 뭐다? 6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3이고요. 나머지가 1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3x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싶죠? 그러면 앞에 있는 식 여기다가 뭘 해줘야 돼요? 그쵸? 3배를 해주면 되죠. 근데 갑자기 그냥 3배를 할 수 없으니까 앞에 있는 식에다가는 3배를 해주고 뒤에 있는 식에다가는 3분의 1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그러니까 뒤에 있는 3을 뒤에 파란색 밑줄 친 부분을 이제 3으로 묶어가지고 걔를 이제 x-3분의 2에 곱해준다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3 끄집어와가지고 곱해주시면요. 3x 마이너스 2가 되고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에 더하기 1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가 찾으려는 거 3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의 몫은 바로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 나머지는 1이에요. 되셨나요? 나머지는 3x 마이너스 2로 나누나 x 마이너스 3분의 2로 나누나 똑같아요. 그런데 몫이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몫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조립제법을 쓸 때는 일단 그 주어진 1차식이 0이 되게 만드는 그 x값으로 조립제법을 써주신 다음에 이제 적당히 식을 변형을 해서 원래 식인 3x-2로 나눴을 때의 몫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조금 헷갈릴 수 있죠. 네, 근데 이것도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제가 좀 어려운 내용 맞으니까 요거 예제를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교과서에 있는 문제 7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7번에 있는 1번 같이 볼게요. 이쪽은 계산 영역이라 여러분들이 좀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계산 연습. 자, 보시면은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개수 써주시면 되고요. 지금 나누는 식이 뭐다? 2x 플러스 1이네. 그럼 이거 어떻게 바꾼다? 어떻게 바꾼다기보다는 요거 x에 뭐 넣으면은 0 돼요? 2x 플러스 1이 0이란 얘기는 x는 그쵸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걸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쓰면 되고 그럼 이런 식으로 썼을 때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를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쵸? 자, 일단 갑시다. 그러면은 2 그대로 내려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 더하면 2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위아래 더하면 마이너스 2고요. 두 개 곱해주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 곱해주면 1이겠죠. 더해주면 마이너스 3입니다. 니은자로 가둬주시면은 여기 나머지는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때 이제 몫이 나오는데 이 몫은 뭐다? 몫이 지금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로 나누죠. 요 몫은 뭐냐면은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눌 때의 몫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몫이 아니라 주어진 식을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찾는 거는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 게 아니라 2x 플러스 1로 나눈 거를 찾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바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바로 가셔도 괜찮은데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쓰고 가세요. 그게 덜 헷갈립니다. 자, 우리가 뭘 구했냐면요. 주어진 식을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2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2x 플러스 1의 모양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이제 뒤에 있는 식에서 2 가져와서 앞에다 곱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2x 플러스 1이 되고 뒤에 있는 식은 2를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게 원래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몫이 바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인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마이너스 3이겠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바로 조립제법에서 이제 1차식 ax 플러스 b로 나눌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사실 처음에만 좀 어색해서 그렇지 하시다 보면은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 x 더하기 a분의 b꼴에서 구한 몫의 뭐 a분의 1배를 한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한다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식을 한번 만들어서 써보시면은 뭐 잘못 외워서 틀리거나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방법을 그래서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식을 작성하고 식을 조작해가지고 우리가 몫과 나머지를 구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과서 윗페이지에 있는 거 문제 7번까지 같이 한번 해봤거든요. 조립제법 더 같이 안 해도 괜찮겠죠? 조금 처음이라 이런 계산 방법이 어색하고 낯선 게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못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습을 하면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울 때도 여러분들 처음에 구구단 외울 때 되게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일단 외울 게 진짜 무지막지하게 많거든요. 그쵸? 그런데 지금은 잘 하잖아요. 지금은 2 곱하기 3이 얼마니 했을 때 2가 3개 있으니까 손가락 막 이렇게 접어가면서 6이요. 안 이러잖아요. 그쵸? 지금은 그냥 2 곱하기 3은 하면은 그냥 약간 뇌를 거치지 않고 얘기하죠. 약간 척수반사로 얘기하는 느낌으로다가 2 곱하기 3하면 바로 6이요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립제법도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시다 보면은 내가 이거를 왜 못했지? 싶을 정도로 익숙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네,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다항식 나눗셈을 할 때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몫과 나머지를 구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32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생각 넓히기 있죠.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보시면 좋겠고 이제 다음 시간에 34페이지부터 있는 인수분해로 다시 만나 뵙게 될 건데요. 이 인수분해는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은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초반에 배웠던 그 곱셈 공식 있죠. 그거 다시 한번 쭉 외워오시면 됩니다. 네, 그거를 거꾸로 하면 인수분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물론 뭐 그 이상도 있긴 하지만 일단 최소한 제가 알려드린 곱셈 공식은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빠르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연습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